확진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77명이었고요. 오늘 63명으로 줄었습니다. 추세가 갑자기 29일 날은 아마 검사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113명 됐고 지금 77명에서 63명으로 떨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추석을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이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가 우리 지금 보건 당국이 아슬아슬하게 지켜보고 있을 만한 딱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 장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워낙 안 살아나니까 여행 장려 운동을 벌쳤거든요. 고 투 트래블 해가지고 여행 가자 했는데 그러면서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확진자가 85,047명입니다. 어제까지. 사망자는 1,596명입니다. 대략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한 배 정도 많죠. 네. 지금 한국은 확진자가 23,952명입니다. 사망자는 416명입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게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러면 저게 문제, 이러면 저게 문제 해가지고 여행 가자고 캠페인을 하면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근데 방역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자를 줄이려고 하면 경제가 좋고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투 트래블이 고투 트러블이라고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 고투 트러블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지면 말 그대로 그 질병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 근데 일본이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실질적으로 기타 산업들이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관광밖에 없는데 이 관광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광 같은 거를 우리 같은 방송에서도 우리 좀 관광 좀 자제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처해진 상황을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해요. 한국은 지금 그 연휴가 5일짜리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8일짜리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인구만 5억 5천만 명이에요. 한국의 10배. 한국 인구의 10배. 근데 방역이 우리나라만큼 되겠어요? 결국에는 여기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코로나 문제는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복붙이 가능하잖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만큼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KTX 타고 올라왔잖아요. 차가 창가만 다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비용이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죠. KTX 손해인데 그동안 것도 감수하면서 하고 승무원들이 뭐 하냐면 코만 나와도 있잖아요. 와서 마스크 잘 쓰세요라고 제지를 해요. 그리고 방역만 하시는 그 여성분이 다니면서 다 닦아요 계속. 손잡이 어디 있고 다 닦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 인류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이 될 때 중국 우한에서 확산이 될 때도 그때도 명절이었잖아요. 중국 명절 그때 확산이 됐는데 이번에도 다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막 이동을 막지 않고 있어서 이게 또 다시 퍼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큼 대단한 건 없고요. 이따가 그 이야기를 다시 나훈아 논란에서 한번 더 다뤄볼게요. 그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그것도 부부가 코로나가 확진되는 이게 지금 힉스 보좌관이 확진이 되면서 계속 그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럼 코로나 확진 아니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부부가 다 확진된 상황. 근데 불과 엊그저께 트럼프하고 바이든과 친 튀기면서 지금 토론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오늘부로 정확하게 미국 대선은 한 달 남았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의 대선 토론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상 대부분 다 무산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논하던데 이건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확진되면서 미국 방역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동정론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어쨌건 앞으로 토론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베도 아프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었잖아요. 트럼프도 약간의 동정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는 확실히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너무 트럼프가 그동안 대놓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나. 그리고 토론회 때도 트럼프가 70번을 넘게 끼어들었대요. 바이든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바이든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외신이나 우리 교민들의 말 들으면 트럼프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최악이다. 최악이고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이 사태에서도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뭐 교민들 말 들어보면은 뭐 일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거의 다 지금 집세를 못 내가지고 소송이 다 걸려 있대죠. 우리나라 같은 방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말해요. 우리나라 할 때는 트럼프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동정론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도 않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는 동정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바이든은요. 한글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추석 인사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영어로 뭐 대략적으로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짧게 트위터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이 한국계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로 이렇게 한국말을 써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저는 최근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그럼 미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정환님 약간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미국은 망해도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돼야 한다고. 예.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국이 망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이명박처럼 노무현 대통령 됐던 거 다 안에 이런 방식으로 가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에 원래 그런 짓들을 했다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갔냐면 북한 핵의 이기를 키워. 그리고 걔네들이 무기 팔아먹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전혀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트럼프 자체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초선과 재선은 다르다고. 재선은 앞으로 자기가 무언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기만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쌓았던 친서와 만났던 그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재선 임기 초반에 북한 비핵화 밀어붙일 거다라고 보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을 8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다른데 저도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푸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왜 바이든이 한글로 이렇게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라 이런 걸 한 게 바이든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러브콜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 한글로 된 트위터를 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든이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쩌면 나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을 자기는 그걸 좀 숟가락을 얹고 싶다. 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과도한 해석이십니다. 과도한 해석. 그냥 저는 왜냐면 오바마에 대한 싫은 게 뭐냐면 사드를 배치한 게 오바마예요. 솔직히 사드를 배치된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요. 자연과부터 모든 문제로 폭망했어요. 그 주역이 오바마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거기에 민주당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있던 부통령이라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치를 갈거든요. 자영업자로서 보면 그 사드 배치 박근혜의 이상보다는 민주당의 오바마가 진짜 치를 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이 공화당이면 한국은 민주당인. 한국이 수구정당이면 저쪽은 민주당인. 그 엇박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죠. 우리 정권 연장 될 거예요. 그럼 저쪽은 공화당이겠죠.
그런 비과학적인 걸로도 우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바이든 이런 사람 떠나서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국의 펜타곤 등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친일파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일본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약간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오려면 트럼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옹의 코로나 완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포들은 잘 살아야 돼 빼고는 네. 그래도. 자, 여기까지.